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설명을 드렸었냐면 상급지 이동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누구는 상급지 가는 거 모르나? 근데 나도 상급지 가고 싶은데 되게 애매해. 자금도 없고 뭐도 없고 되게 힘들어.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봐왔던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항상 상급지가 정말 잘 나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급지를 가야 된다는 생각에 앞서서 돈이 없는 내 상황과 맞물리면서 조급해지고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보통 그것들을 저는 영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되게 조급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요, 객관식 수능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지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고요. 또는 B급지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는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다. 그리고 B급지를 갈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상급지를 가는 거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급지를 가기를 원하고 상급지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세상 논리 속에서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급지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B급지, 중급지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조금 황당한 질문을 드렸죠? 누가 보더라도 상급지를 가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급지를 들어갈 수 없다면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별로 없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영끌해서라도 상급지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상황을 인정하고 중급지로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도 상급지겠습니까? 아니야, 내 상황에 맞춰서 중급지로 가시겠습니까? 자, 지금 올라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중급지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상급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냐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은요, 상황이 살짝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는 거의 상급지였거든요. 90% 이상 상급지였을 거예요. 뭐 거의 100%죠. 자, 그런데 자기 상황이 달라지면서 중급지를 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의 처해진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라오신 분들의 답변을 보게 되면은요, 상급지보다 중급지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즉,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수능 시험을 보는 거다라고 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야 되나? 1번 상급지, 2번 중급지, 뭐 기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답은 1번 상급지여야 돼요. 보통 이것들을 수능 문제 푼다라는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객관식을 할 때.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상품은, 그러니까 그 기술은 수능이 아니에요. 서술형이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1번 상급지라고 하는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수요가 중급지를 가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알고 있는 거,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오른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상급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하나의 공식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또 하나의 공식들이 섞여서 융합되면서 중급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새로운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식만 하나 가지고 얘는 얘다, 쟤는 쟤다 라고 하는 공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동산 투자 환경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어떻게 좀 더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공식과 공식이 맞부딪혔을 때 상급지로 가야 된다는 공식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른다는 공식이 합쳐졌을 때에는 상급지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중급지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응용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뉴스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A가
발생하게 되면 A 때문에 B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당연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더 고민을 많이 하시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저께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조건인들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는 질문은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이번에 7월 달에 시행한다는 스트레스 DSR 이걸로 인해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그런 질문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래, 스트레스 DSR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데 이 영향도가 다른 더 중요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 영향도가 묻힐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DSR이 영향을 심하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질문 자체가 스트레스 DSR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김희든 테러님에서도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상급지 기준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서울의 평단가에 따라 정해져 있나요? 서울에 대한 상급지에 대한 생각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물론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남이라고 하는 거는 상급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서울 말고 수도권의 외곽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서울의 구로동은 상급지일까요? 중급지일까요? 내가 지금 현재 목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구로동은 하급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지역이 저기 외곽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서울이 상급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급지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평단가 이런 걸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상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냉정하게 5천만의 서울 전국 국구로 봤을 때 서울은 1,000만이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4천만은 다 다른 데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막 들썩들썩하는 가운데서 서울이 상급지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강남이 최상급지라는 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 말고 대다수의 대중들이 보는 관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는요. 강남이 상급지, 마용성이 상급지 이건 나의 관점인 거고 대다수의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관점은 가지고 가시고요. 나는 강남이 상급지야. 마용성까지는 상급지야. 가지고 가시되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시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 지금 현재 대다수의 대중들은 어디를 상급지라고 볼까? 잠시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다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모습을 토호제 해제가 다시 원복이 됐었죠. 자, 그러므로 해서 토호제 재지정이 됐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서울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 15주 연속 상승이래요. 강남 3구의 마포 성동도 가세했대요. 서울 아파트 값이 0.1% 상승했대요. 자, 그 다음에 지방부자들이 이제 강북까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신문기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남 3구하고 용산 집값 더 오른대요. 그리고 서울이 유망투자처라고 인식되었던 것들을 재확인되고 확정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1차원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네, 사실 이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언젠지 모르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서울이 이렇게 강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호제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대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금까지는 이 내용이 맞았는데 다른 내용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1차원적인 사고에서 플러스 알파 2차원적인 사고로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을 융합을 해서 그것으로 결론도 내리고 생각을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것이 2차원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0.1% 상승세를 보였다. 이 기사만 보게 되면, 상승했네, 라고 하는 포지션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요,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4월에, 지금 아까 봤던 게 4월의 상승폭이거든요, 0.1%.
자, 그런데 4월엔 서울 집값 상승폭이 축소되었대요. 자, 그렇다면 0.1%, 사실 뭐 0.5, 0.6 이런 게 아니라 0.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0.5, 0.6까지 상승을 하다가 0.1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무조건 상승한다가 아니라 반대로 조금 힘이 붙여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겠죠. 혹시 힘이 붙여가는 것은 아닐까? 4월에 전국 집값은, 서울을 빼놓고 전국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서울은 상승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상승폭이 축소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서울과 수도권 상승폭 둔화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유는 심리가 위축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상승에 관련된 방향성과 그렇지 못한 또 다른 반대급부의 방향성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 자, 그러면서 이 가격에 누가 사나요? 라고 하면서 상승, 즉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이죠. 신고가로 나가는 매수를 하는 것. 상승 거래 비중이 4개월 만에 꺾였대요. 4월 달에 결과물이니까 1, 2, 3, 4는 계속 신고가를 찍는 상황이었다가 꺾였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보니까요.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지난 4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그 기사만 보게 되면 앞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기사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게 지금 보인다라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머리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단번에 직관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승장이 진행될 때는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빨리 사는 게 낫거든. 그런데 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게 되면은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산과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서울의 상승세는 토어제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네, 역시 똘똘한 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흐름과 그렇지 못하고 무언가 조금 힘에 붙인 상황이 같이 충돌하는데 그럼에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상승세가 조금 위에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겠죠. 그렇다면은요, 서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에서 수요가 몰리는 곳이 어디냐? 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형, 중형, 대형 중에 어디를 사시겠습니까? 난 돈이 충분해. 어느 동네를 살 수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형, 중형, 대형 중에 어느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지금 몇 분이 올라오는데 소형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대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국평이라고 하는 거는 중형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샀던 것들은 중형 아파트인데 지금 중대형 사고 싶대요. 왜? 전제가 뭐였죠?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왕이면 중대형이지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문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사고방식을 이해한 가운데에서 기사를 보게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강남은 안 되니 대안으로 뜨고 있다는 이 동네. 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강남이 좀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강남의 대안 어딥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강남의 대안? 기본적으로 서울 내에서는 마형성일 것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이라고 한다면 과천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요, 세 번째 기사,
물론 두 번째 기사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마포와 강동 지역은 신고가를 찍는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밑에를 보시게 되면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뜻밖의 비인기 지역이 나타났다. 마포 성동이 아닌 서대문 광명이 떴다. 그 다음 기사 노원과 동대문의 거래량이 더 늘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은 강남에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서울 중에서도. 그런데 돈에 조금 구애를 받는 사람들이 강남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마용성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용성이 신고가 찍는 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 밖의 뜻밖의 비인기 지역들이 올라갔고 밑에 네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풍선 효과가 예상보다 달랐다라는 얘기가 결국 서대문, 광명, 노원, 동대문구로 간다. 여러분들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의 구애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돈의 구애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강남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여전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중대형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돈의 구애를 받으니까 중형을 선택해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돈의 구애를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신문 기사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서 이것들을 융합하면서 돈의 구애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2차원적인 사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첫 번째 기사 서울이 여전히 강세다라고 하니까 이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서울이 계속 똘똘한 채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여전히 팽배해져 있고 1차원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팽배해져 나가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 네가 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는 가는데 네가 말하는 그 동네에 가는 게 또 몇 사람이 일 수도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답변을 하셨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돈을 구애받지 않고 무엇을 산다? 대형 아파트를 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수요가 몰리는 또 다른 곳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건 엄두도 못 내서 소형 아파트가 지금 2년 연속 강세를 보인다는 기사가 보여지고 있죠. 전제에다가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모두 다 대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소형이라고요. 아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돈의 구애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소형이 강세란 얘기는 돈의 구애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적다는 얘기일까요? 많다란 얘기고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지금 이 기사 말고도 그 나머지 기사들 청약시장에 큰손된 30대들 뭐 일반 우리 투자자들이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청약시장에서 지금 쉽게 들어가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청약시장에 큰손된 사람들이 소형 평수가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소형 아파트 경쟁률이 14.2대 1인데 중대형은 4.5대 1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능은 중대형인데 실제는 소형으로 간다?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 돈 없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 즉, 맨 아래 나와 있는 서울에 국평 살고 싶은데 솔직히 마음은 중대형인데 그래도 국평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평 살고 싶은데요. 지금 소형 아파트가 훨씬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지금 또 하나의 질문이 하나가 올라오셨는데요. 우리 김지수님. 그런데 상급지, 중상급지 현재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승거래 비율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서요. 돈이 줄고 있다는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논리를 제가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상승거래 비율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서 상승거래 비중이 꺾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지수님께서는 계속 커지는 것 같대요.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믿고 계신다. 이 내용이요. 어떤 특정 우리 김지수님 같은 분을 안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100%를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이것들이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상승거래 비율이 계속 커지는 것 같다는 내 생각을 고치기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상승거래 비율이 커진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실제 이렇게 통계에서는 줄어들고 있다. 물론 그러다가 다시 5월달, 6월달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월달에 이 비중이 5월달, 6월달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래도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을 가져가 주시는 게 저는 본인의 그 어떤 생각의 능력이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질문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상급지, 중상급지 현재도 계속 신고가 경신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이 질문. 정말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가지고 자꾸 깔려고 하는 제 내용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질문을 통해서 조금 다른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의 포인트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생각의 포인트는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원시 시대부터 살아오면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진화된 방법이에요. 지금 이러니까 미래도 이럴 거야. 빨리 판단하고, 동물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빨리 결정짓고 도망가거나 빨리 결정짓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 쪽으로 진화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근데 상급지, 중상급지도 현재 신고가를 경신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 많은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가보자고요. 돈 많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돈 적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얘기는 돈 많은 사람이 사는 속도가 신고가를 찍더라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치고 나갈까요? 아니죠. 사람이 적기 때문에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내가 상급지 가고 싶은 거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승거래비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기울기가 기울어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더 이상 돈 많은 사람보단 돈 적은 사람이 많으니까. 강남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럼 신고가를 찍긴 찍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멈출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때 누가 죽어요? 영끌해가지고 대출이자 뭐 몇백만 원 내는 사람이 죽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시장의 방향성으로 봤었을 때는요. 상급지와 중상급지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를 2, 3년 후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2, 3년 후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급지가 신고가를 찍으니까 2, 3년 후에도 신고가를 찍는다는 거 누가 장담해요? 물론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거기를 들어가겠느냐라는 또는 전략과 전술은 좀 다른 개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힘이 붙여가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갈 거고 거래량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하락의 신호라고 얘기하는 게 주식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 불용은 강남이나 상급지 사지 말래 지금 위험하대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제가 이 표현을 안 했더니 상급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저 원망하시는 분이 워낙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싫은 소리 듣기는 싫으니까 솔직하게 지금 제가 조금 부족해서 말을 그렇게 못했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상급지 사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영끌에서 이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상급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상급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에 힘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보이고, 오히려 대다수의 서민들이 움직이는 곳들을 보게 되면은 중형이 아니라 소형으로, 마용성일 줄 알았더니 노원, 그 다음에 동대문, 광명같이 꿩 대신 닭인데 닭 중에서도 오골개를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돈이 많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장의 모습은 결국 대다수의 대중들이 움직이는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대다수의 대중들이 움직이는 곳에 수요가 몰리고 그것들을 언론에서 이렇게 잡아내서 공개하는 순간 또 다른 추격 매수자들이 바로 그쪽을 향해 달려가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 우리 투자 시장의 기본적인 본질이고 개념이죠. 바로 이게 저는 2차원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에다 이렇게 썼죠. 앞으로 B급지의 반란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전히 상급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상급지에 대다수의 대중이 몰려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힘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분들이 연끌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는 추가 매수하는 대중의 힘의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대다수의 대중들의 상황을 봤었을 때는 오히려 감당할 수 없어서 B급지와 중형 또는 소형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힘은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움직이는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옆에 떠있는 이 기사가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서울의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30대 이 동네에 집 사러 몰려갔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소형아파트 경쟁률 나왔었죠. 소형아파트 인기, 떠나는 30대 어디로 갔을까라고 얘기하는 기사 속에서 우리들이 전혀 고렇지 않았던 인천 서구 같은 곳, 우리 인천하면 일단 좀 접고 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분들이 인천 중에서도 왜 인천 서구를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보다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원이나 동대문구를 선택했던 것처럼 인천 중에서도 이왕이면 인천에 하면 그래도 조금 좀 애매한 게 중구, 동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곳이 아닌 서구로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화성에 30대 실거주자가 몰렸다. 화성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화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화성 향남지구나 남양지구 같은 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동탄에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동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2차원적인 사고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는 2, 3년 후에 3, 4년 후에 매도하는 시점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2차원적인 사고를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나 또는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왜? 상급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심한 비난이 없이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틀린 얘기가 없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닐까요? 갑자기 얘기해놓고 쑥스러워지는 듯한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상급지가 오르게 되면 B급지가 오르게 되고요. B급지가 오르게 되면 C급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그러면 전제는 뭐예요? 상급지가 올라갔으니 B급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겠죠. 왜? 나는 빨리 사서 빨리 오르기를 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알라딘 지니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강동은 무리이니 미사 대장 가도 될까요? 그 질문 속에서 지금 하나 얘기 안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강동은 들어가서 연끌했다가 리스크 때문에 혹시 위험스러워질 수 있으니 미사 대장을 가서 그만큼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로쳐 놓고 이왕이면 빨리. 이런 말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요. 솔직하게. 그런데요. 세상에 부동산 투자, 일반 투자들이 움직이는 원칙은 같습니다. 강동보다 미사가 더 오르기 어려워요. 왜? 대다수의 대중들이 강동을 더 좋아하는데 미사를 가면서 강동만큼 오르길 바라는 거는 좀 나쁘게 말하면 양아치죠.
그러면 인정해야죠. 덜 오른다는 사실을. 두 번째, 강동이 먼저 오를까요? 미사가 먼저 오를까요? 대다수의 대중이 강동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강동이 먼저 올라야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미사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만 그럴까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뭘 인정해야 되느냐? 강동처럼 오르기를 바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를 멈춰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산 집이 오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개. 근데 절대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신다면 가셔도 좋죠. 지금 제가 말했던 두 가지를 인정을 하신다면.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제가 1차원적인 사고와 2차원적인 사고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갔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서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면서 대다수의 대중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다. 근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서울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똘똘한 채는 계속될 것이다. 2년 후에 3년 후에 그거 어떻게 믿어요? 정부가 똘똘한 채로 해서 너무 한쪽이 올라가지고 반대로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안 풀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요. 2, 3년 후나 3, 4년은 모르게 되는데 시장은 항상 과한 것들은 멈추게 되고 부족한 것들은 올라가게 되는, 다시 충족되게 되는 것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왔던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달콤함을 찾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지금 눈에 보이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서울이 계속 갈 거다.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 보게 되면 서울, 강남 가는 건 변함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자그마한 소파동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누군간 죽는단 말이지. 영 그랬다가. 그래서 이 방송에서 제가 하는 말은 대다수의 B급 이하 또는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질문이 좀 많으세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이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말 많이 못 잡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광고 하나 하려고 6월 달부터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방을 모집을 합니다. 1년에 딱 2번 모집을 해요. 1년 반, 6개월 반. 그래서 6개월 반 이번에 모집을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6개월 동안 꾸준히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임장을 소규모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저희 부지런 카페 들어오셔서 많이 해보세요. 아마도 그동안 저를 보셨던 분들은 제가 저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으라차차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제가 이제 시간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 해야 될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기사 관심 갖게 보셨나요? 심상치 않은 OP 공급 부족, 앞으로 미칠 영향은?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OP가 공급이 부족하대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1차원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냥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1차원적으로 OP의 공급이 부족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올려봐 주세요. OP가 공급이 부족하대. 내년에는 공급이 크게 줄어든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사고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인프라님, OP는 아직도 관심이. 근데 관심은 가지셔야 됩니다. 생각과 생각이 융합되어야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OP 공급 부족이라면 1차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OP 가격의 상승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OP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OP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OP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쵸? 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맞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P의 전월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OP에 사시겠습니까? 그것에 본격적인, OP가 사실 대체제잖아요? OP의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때, 그렇다면 차라리
아파트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OP에 그냥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파트 소형 같은 경우도 뭐 수리 하나 이런 거 했던 집 되게 많죠? 아파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가죠. OP 전월세 미친 듯이 올라. 그래서 여러분들 빌라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와 빌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빌라보다는 아파트로 가게 되겠죠. 그럼 질문을 또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요, 전세 사기, 전월세 문제, 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했어요. 빌라에 대해서.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아파트도 못 들어가고 오피스텔도 장난 아니야. 그럼 빌라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만한 곳들은 오피스텔이다 아니면 아파트다.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지금 전세 사기 해결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결됐어. 언론에서 막 나와. 그럼 아파트가 먼저 오르는 가능성이 높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가? 오피스텔 너무 비싸니까 빌라를 가겠죠? 자, 그러면 빌라를 가는데 외곽에 있는 빌라를 가시겠습니까? 중심부에 있는 빌라를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중심부의 빌라를 갈 것이고, 중심부의 빌라 중에서도 신축을 가시겠습니까? 완전 구축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신축으로 가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저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의 흐름을 지금 정리하셨어요. 즉 뭐냐, 1차원적으로 OP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기사를 보게 되면 다들 야, OP가 오르겠네. 그러면 수익률 높아지겠네. 그러면 또 이렇게 되죠? OP 투자할까?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OP 투자해도 된다. 저 1, 2년도부터 얘기했어요. 오래전부터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 얘기했냐? 그런데 OP나 이런 쪽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을 일반인들은 쉽게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안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게 왜 그러느냐? OP의 전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어디로 몰려간다? 아파트로 몰려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아까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기사. 여러분들이 OP의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거는 아파트, 돈 없어서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막말로. 그러면 아파트로 이동하게 될 때 어디로 가요? 소형 아파트로 가겠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대중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소형 아파트로 지금 포커스를 맞춘데 지금 대부분 어디로 가고 있어? 신축 쪽 가고 있잖아. 그러면 신축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 오른다며.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신축이 움직이면 나중에 어디로 가 움직여? 구축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제 머릿속에서 전개되는 저만의 그동안 거의 한 30년 정도 공부하면서 제가 익히고 수정하고 보완되면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설명드린 거예요. 자, 오늘 라이브에서 제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B급지의 반란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 언제? 그래서 언제 오른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요. 최소 2, 3년에서 3, 4년 이상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앞으로 B급지 반란이 언제 시작될지는 저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B급지가 난리 날 때 파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향후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거의 예상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지난 2009년부터 2016, 17년도에 실제 일어났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2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주셔야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으라차차님이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내용 이런 게 있었어요. 침체장, 혼돈장에서 갭매우기가 생긴다고 보시나요? 침체장과 혼돈장 이꼴 갭매우기가 B급 지역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침체장과 혼돈장이라고 얘기를 제가 자주 얘기를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전월세 가격의 상승입니다.
즉 으라차차님이 질문하실 때는 침체장과 혼돈장에서 갭매우기가 생기나요? 라고 질문하셨던 거는 그렇게 만약 된다면 그 부분을 이용해서 투자하고 싶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오고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보면 수학이나 이런 거에서 공부할 때 보면 개념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티처스인가요? 그거 보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침체장과 혼돈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수 수요보다는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디가 갭이 많이 붙냐면 A급은 너무 벌어졌으니까 B급, C급이 많이 붙는데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C급보다는 B급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B급이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침체장과 혼돈장에서 갭매우기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사이에 되게 많은 중간 단계가 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간 단계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개념의 정리가 안 되어 계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개념 정리가 조금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에서 개념 정리가 워낙 안 되어 계시죠.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오르는데 언제 오르는데 그러한 사고방식이 저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었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수초이님인가요? 이 현상이 엄청 천천히 일어나나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러한 현상들은 처음에는 메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매우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언론에서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올라가는 폭이 빨라지고 기울기가 높아지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실수요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그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면서 급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진 가격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게 되면서 그 미친 듯이 올랐던 가격대가 멈추는 과정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투자해서 몇 억 버는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 강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다면 저쪽 안드로메다 얘기는 제껴놓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2년 전쯤인가요? 비아파트 부문 얘기를 하면서 오피스텔의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표현을 썼던 거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아마 이 중에 있으실 거예요. 어때요? 2년 지나니까 만들어지죠? 아직까지 확 예전하고 똑같진 않지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즉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상승장에 급등하는 모습, 빨리빨리 돈 버는 모습만 보니까 그게 모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은요, 저랑 같이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시장이 늦게 움직여요. 이 시장은. 그래서 제가 풍선효과 얘기 안 하고 누적효과, 정부 정책의 누적효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리고 제 말, 그동안 상당 부분 맞게 흘러가죠? 그래서 저는 2, 3년 후의 얘기를 지금 오늘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 3년 후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오른 곳에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급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반복하는 똑같은 얘기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들이 딱 잡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대화가 통하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되죠. 앞으로 그렇게 한번 돼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목표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지금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세 채까지는 괜찮죠? 세 채를 사라 말아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게 될 거예요. 전월세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고요. 그런다면 여러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내 돈에 맞춰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이용할 때 전월세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다수의 대중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대중들의 입장. 대다수 돈 없는 대중들이 과연 어디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건가? 아무래도 교통 괜찮고, 서울 출퇴근 괜찮고, 나름대로 여기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시죠? 그런 곳들을 지금 들어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사도 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들을 좋은 동네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좋은 동네가 안 오른다가 아니에요. 좋은 동네가 안 오른다가 아니라 그 좋은 동네에 갔다가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B급지의 반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아마 이번에 임장소모임 같은 경우가 안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안양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교통 괜찮고 나 어디서 산다라고 얘기하기 괜찮은, 나름대로 돈 많지 않은 일반 대중들이 들어오기 괜찮은 곳들, 이런 곳들이 꼭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같이 생각하고 여러 군데를 임장 다니시고 알아보는 게 지금부터 되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믿어주신다면 이제 올해 마지막에 모집을 하게 되는 기탄반 멤버십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예비 공지가 나갈 거예요. 6월부터 모집이 진행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부동산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같이 그냥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유튜브에서도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했던 이 수많은 얘기들은요, 아마도 2, 3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짝 언급을 시작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단기적으로 1차원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환경들이 모여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 부분들을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자가 되는, 그 다음에 경험이 쌓이는 그런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